안녕하세요. 엘라의 이야기 정거장입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야기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문순 78세, 여성, 한국인 여성, 고령이지만 호기심과 삶의 의욕이 왕성하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외국인인 레오를 만나 운명처럼 사랑에 빠져 재혼을 결심했다. 집안에 자녀 2명, 아들, 딸을 두었으며 자녀들은 모두 중년이다. 한때는 주변의 시선이나 비난을 의식했지만 이제는 인생의 남은 시간을 더 솔직하고 자유롭게 누리고 싶어 한다. 레오 48세, 남성. 브라질 출신으로 한국에서 영어 강사로 일했다. 과거에 2차례 이혼 경험이 있음. 각 이혼에서 아이는 없었으나 문화적 차이와 경제적 문제로 힘든 시절을 겪었다. 한국어를 어느 정도 구사할 수 있지만 완벽하지 않아 종종 실수를 저지른다. 김문순과의 나이 차가 30살이다 보니 주변에서 곱지 않은 시선을 받는다. 결혼 비자, 영주권 의심을 받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문순을 진심으로 아낀다. 김영철 55세, 남성, 김문순의 장남, 아내와 고등학생 자녀를 둔 평범한 가장. 어머니가 외국인과 결혼한다는 소식에 제일 큰 충격을 받았으며 사기 결혼이라는 의심을 가장 많이 품고 있다. 김영희 52세, 여성, 김문순의 장녀, 중견기업의 인사팀에서 일하며 독신주의로 혼자 살아가고 있다. 처음에는 놀라워했지만 어머니의 행복을 존중하려 한다. 다만 레오에 대한 경계심은 여전히 놓지 않는다. 마르시아 70세, 여성, 레오의 어머니, 브라질에 거주 중이며 아들의 한국인 아내가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많다는 사실을 늦게 알게 된다.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 애쓰지만 종종 왜곡된 정보를 믿고 불안해한다. 주변 인물, 동네 지인들, 교회 친구들, 레오의 지인들, 그리고 그 밖의 가족들이 이야기에 간간히 등장해 긴장감과 갈등을 더한다. 김문수는 은퇴 후 서울 변두리의 작은 아파트에서 홀로 지내고 있었다. 남편을 오래전에 떠나보낸 그녀에게 노년의 삶은 심심함과 외로움의 반복이었다. 낮에는 교회나 동네 노인정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지만 저녁이 되면 늘 허전함을 느낀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외국인과 함께하는 한국어 영어 교류 모임에 우연히 참여하게 됐다. 사실 언어를 배우기보다는 가볍게 인연을 맺고 소일거리라도 찾아보려는 마음이 더 컸다. 그곳에서 브라질 출신의 레오를 처음 마주했다. 레오는 스스로를 영어 교사 레오라고 소개했다. 한국어도 어느 정도 가능해 사람들과 편히 대화했다. 그의 까무잡잡한 피부와 활기찬 눈빛에서 묘한 에너지가 뿜어져 나왔다. 문수는 처음에는 그저 매력적인 사람이네 정도로 생각했다. 그러나 모임이 끝난 후에도 레오와 마주칠 때마다 농담 한두 마디로 웃음을 주고 한국 문화를 궁금해하는 모습이 꽤 진지해 보였다. 며칠 후 레오는 적극적으로 문순에게 말을 걸었다. 문순 씨, 혹시 저랑 주말에 커피 한잔 하실래요? 뜻밖의 제안에 문수는 조금 당황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였다. 외국인 친구 정도가 생기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다. 하지만 커피를 마시는 도중 레오는 자신이 한국에 정착한 계기와 과거사 등을 꽤나 진솔하게 털어놓았다. 브라질에서 교사 생활을 하다 한국인 아내를 만나 결혼했고 그 이혼 과정을 거치며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익숙해졌다는 이야기였다. 게다가 이혼 후에도 한국에서의 직업이 안정적이어서 계속 머물렀고 언젠가 마음에 맞는 상대를 만나 재혼을 하고 싶다고 했다. 문순의 마음속에는 오묘한 감정이 피어올랐다. 젊은 시절에는 로맨틱한 인연 같은 걸 상상하며 가슴 두근거려 본 적도 있었는데 노년이 되고 나서는 그 감정을 거의 잊고 살았다. 그런 그가 30살 아래의 외국 남성에게 묘한 호감과 설렘을 느끼게 될 줄이야. 며칠 뒤 레오는 또다시 문순에게 연락했다. 문순 씨, 저희 집에 작은 홈파티가 있는데 혹시 오시겠어요? 문순은 왠지 모르게 거절할 수 없었다. 노년의 삶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모험심과 호기심이 그녀를 자극했다. 홈파티는 레오가 사는 다세대 주택 옥탑방에서 열렸다. 다른 외국인 친구들도 몇 명 왔고 간단한 브라질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다. 문수는 온종일 삶의 무게만 짊어진 노인이 아니라
그 순간만큼은 웃고 떠들며 모두와 어울릴 수 있는 한 명의 인간임을 다시금 느꼈다. 그 파티에서 돌아올 즈음 레오는 현관까지 문순을 배웅해주며 부드럽게 손을 잡았다. 문순 씨,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다음에 또 뵙고 싶어요. 문순의 심장은 괜히 쿵쾅거렸다. 아직까지 이럴 수 있다는 사실이 스스로도 놀라웠다. 교류 모임과 홈파티 이후 레오와 문순은 자주 만났다. 함께 공원에서 산책을 하기도 하고 시장에서 장을 보는 문순을 레오가 함께 따라다니기도 했다. 자연스럽게 둘은 가까워졌다. 어느 날 레오는 분위기를 잡더니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문순 씨, 저 사실 당신을 많이 좋아해요. 나이 차가 있지만 사랑엔 국경도 나이도 없다고 생각해요. 문순은 당황했지만 속마음은 이미 레오에게 기울어 있었다. 다만 그녀에게는 아직도 현실적인 고민이 많았다. 자신이 이미 70대 후반이고 레오는 40대 후반이다. 세대 차이, 문화 차이, 주변에서 쏟아질 시선이 두려웠다. 그렇지만 레오는 거침없었다. 우리 결혼합시다. 단도직입적인 제안에 문수는 대답을 망설였다. 그저 웃고 넘길 일이 아니었다. 특히 아들 영철과 딸 영희의 반응이 걱정되었다. 결국 며칠 후 용기를 내어 자식들에게 이야기했다. 내가 외국인 남자랑 결혼을 좀 하려고 하는데. 아들 영철은 펄쩍 뛰었다. 엄마, 제정신이세요? 그 사람 완전 보고 접근했을 수 있어요. 요즘 혼인 사기 같은 거 많은데. 영희도 좀 더 차분하지만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는 좋지만 그래도 신중하셨으면 좋겠어요. 만나신 지 얼마나 됐다고. 그리고 아무래도 문화 차이도 있고 나이 차도. 동네 사람들도 수근거렸다. 저게 다 비자 때문에 그런 거지 뭐. 저 나이에 무슨 결혼이야. 늙어서 혼자 외롭다고 저러는 것 아니야? 그럼에도 문수는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오히려 결심을 굳혔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된다고 다른 사람 시선 의식하지 말고 나답게 살아보자. 레오 역시 주변의 시선을 잘 알고 있었지만 오히려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시간이 지나면 다들 이해해 줄 거예요. 라는 식이었다. 당신만 괜찮다면 난 기꺼이 평생 함께하고 싶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조용히 혼인신고를 마쳤다. 결혼식은 따로 올리지 않고 서로의 존재를 법적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만족했다. 결혼 후 레오는 원래 살던 옥탑방을 정리하고 문순의 아파트로 들어왔다. 둘은 신혼처럼 설레었지만 세대 차이와 문화 차이는 예상보다 더 큰 문제였다. 먼저 일상생활 패턴에서 충돌이 생겼다. 문수는 아침형 인간으로 해 뜨자마자 일어나는 게 습관이었다. 반면 레오는 밤늦게까지 일하거나 영어 강의 자료를 준비하는 경우가 많아 야행성에 가까웠다. 문순 씨, 좀 더 자요. 너무 일찍 일어나면 몸 상해요. 난 원래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해야 속이 편해. 늦잠 자면 하루가 다 날아간 느낌이야. 사소한 갈등이 쌓이기도 했지만 의외로 침실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펼쳐졌다. 문수는 결혼 전 이미 여러 부분에서 나이 탓이라며 포기했던 영역이 있었다. 그러나 레오와의 생활은 그런 그녀의 체력과 욕망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한 번은 밤늦게까지 TV를 보던 레오가 문순을 보며 살짝 웃어 보였다. 문순 씨, 요즘 더 행복해 보이시네요. 맞아. 나도 내가 이렇게 살 줄은 몰랐어. 밤이 다시 즐거워지더라. 이 말은 문순이 혼인신고 후 처음으로 솔직하게 털어놓은 속내였다. 밤마다 레오와 나누는 친밀함은 단순한 육체적 쾌락 이상의 것이었다. 문수는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사랑받고 있구나를 실감하게 됐다. 물론 레오의 체력은 40대 후반, 문순의 체력은 70대 후반이다 보니 속도나 강도를 맞추는데 애를 먹기도 했다. 문수는 처음엔 자신이 혹시 레오를 실망시키지 않을까 염려했다. 하지만 레오는 매번 배려심이 깊었고 천천히 서로의 리듬을 맞춰갔다. 이 과정에서 문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산부인과 진료도 받아봤다. 혹시 폐경 이후 여성으로서의 문제나 건강 상태 이상이 없는지 궁금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특별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연세가 있으시니 너무 무리하지 않도록 하세요. 하지만 문수는 그마저도 달콤한 조심스러운 행복으로 받아들였다.
두 사람의 결혼 소식이 알려지자 주변에서는 갖은 루머가 퍼지기 시작했다. 영주권 노린 거 아니야? 결혼 사기로 돈만 빼돌리고 떠날 거야. 등등. 아들 영철은 그런 소문을 접하고 더욱 불안해졌다. 어느 날 영철은 어머니의 집을 불쑥 찾아왔다. 엄마, 레오랑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레오는 당황했지만 영철을 반갑게 맞았다. 차를 대접하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일이신가요? 영철은 본론부터 꺼냈다. 레오 씨, 돈 문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엄마가 연금이나 예적금이 좀 있긴 한데 그거 노리시는 건 아니죠? 레오는 기분이 나쁘면서도 이해하려 노력했다. 영철 씨, 저는 문순 씨. 재산이나 연금이 필요해서 결혼한 게 아닙니다. 제 월급이 많지 않아도 어느 정도 생활은 가능합니다. 영철은 믿기 힘들다는 표정으로 되물었다. 결혼해서 언젠가 국적 취득하면 그냥 떠날 생각은 아니고요? 제가 왜 떠나겠습니까? 문순 씨는 지금 저에게 너무 소중한 분이에요. 영철은 그래도 쉽게 의심을 거둬들이지 못했다. 결국 둘의 대화는 서먹하게 끝났다. 그날 밤 문수는 영철에게 전화를 걸었다. 영철아, 엄마를 좀 믿어주면 안 되겠니? 나도 멍청하게 행동하는 건 아니야. 엄마, 난 진짜 걱정돼서 그래. 난 사기꾼이라는 말까진 안 하는데 그래도 너무 위험해 보여. 문수는 한숨을 쉬었다. 자신이 살아온 나날보다 앞으로 남은 시간은 훨씬 적다. 남들에게 욕먹고 자식에게 걱정을 끼치더라도 내 선택이라는 생각이 더욱 확고해졌다. 문순도 레오도 서로에 대해 어느 정도 깊은 신뢰가 쌓인 듯 보였지만 사실은 양쪽 모두 쉽게 털어놓지 못한 과거가 있었다. 레오에게는 과거 2번의 이혼 경력이 있었다. 그중 한 번은 한국인 아내였지만 배우자의 부모가 레오를 탐탁지 않아 했다는 사실. 그리고 양측 문화 차이와 경제적 책임 문제로 갈등이 커져 끝내 파탄에 이르렀다는 이야기였다. 레오는 그 경험을 되도록 자세히 말하지 않으려 했다. 지금 사랑하는 사람에 집중하고 싶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어느 날 레오의 옛 지인이라는 사람이 문순의 집 앞으로 찾아와 대뜸 말을 걸었다. 혹시 레오랑 결혼하셨다는 분 맞아요? 네, 맞는데요. 누구신지. 아, 저 레오 전 부인이랑 예전에 같은 회사에 다녔던 사람이에요. 궁금해서 왔어요. 레오가 여자를 자꾸 바꿔가면서 만난다는 소문이 있던데. 문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러나 상대방의 말도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알 수 없었다.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마음에는 근거 없는 불안감이 엄습해왔다. 그날 밤 문수는 레오에게 조심스레 물었다. 레오, 혹시 전에 또 다른 여자 만나고 다니지 않았어? 레오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즉답했다. 말도 안 돼요. 누가 그런 말을 해요? 그때 레오 역시 문순에게 물었다. 문순 씨도 혹시 저한테 감추고 있는 게 있나요? 전 남편의 재산 문제라든지 아이들 문제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연인 같은 거. 문수는 흠칫했다. 물론 그런 건 없었지만 레오가 이런 의심을 품을 정도로 신경이 예민해져 있다는 사실이 슬펐다. 이날 대화는 둘 사이에 작은 금이 가기 시작했음을 알려주는 신호였다. 문순과 레오는 결국 결혼을 기념한다는 의미에서 조촐하게 가족 식사를 하기로 했다. 레오는 아직 한국의 가족 모임 문화가 어색했지만 문순이 직접 준비한 음식을 맛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컸다. 아들 영철, 딸 영희, 그리고 몇몇 친척이 모인 식사 자리에서 레오는 서툰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레오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분위기가 처음에는 어색했으나 문순이 분위기를 풀기 위해 요리 솜씨를 발휘했다. 잡채, 불고기, 김치전 등 한국 가정식이 상에 가득 펼쳐졌고 레오는 신나게 먹으며 감탄을 연말했다. 정말 맛있어요? 그러나 영철은 그런 레오를 노려보듯 지켜봤다. 술이 몇 잔 들어가자 영철의 말투가 날카로워졌다. 레오 씨, 이왕 가족이 됐으니 솔직히 물어볼게요. 만약에 우리 엄마가 지금 가진 재산이 하나도 없다고 해도 결혼했을까요? 순간 식탁에 정적이 흘렀다. 영희가 오빠를 만류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레오의 표정이 굳었다. 저는 문순 씨를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재산이 없었어도 같은 선택을 했을 거예요. 영철은 코웃음을 치며 빈정거렸다. 그래요? 제가 보기에 쉽게 믿기 힘들어서요.
결국 문순이 나섰다. 영철아, 그만해라. 오늘은 서로 좋은 말만 하자. 그러나 영철의 의심 어린 태도는 이미 만찬의 분위기를 망쳐놓았다. 레오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그 자리는 어색한 침묵 속에 마무리되었다. 식사가 끝난 뒤 레오는 집으로 돌아와 속이 상해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 이러다 정말 내가 의심받다가 끝나는 건가? 나이 차이 하나 때문에, 그리고 내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문순도 이런 상황이 너무 속상했다. 하지만 자식과 레오 사이에서 어찌해야 할지 몰랐다. 시간이 흐르고 레오는 문순에게 뜻밖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문순 씨, 사실 브라질에 계신 제 어머니께서 저보고 한국 떠나서 돌아오라고 하셨어요. 이미 2번 이혼했고 또 한국에서 결혼 생활이 행복할 리 없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레오는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제가 40대 후반이라 아이라도 낳길 원하신대요. 그러나 우린 아이를 낳을 수 없잖아요. 문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자식 낳는 일은 이미 자신에게 불가능함을 알고 있었다. 나이 문제를 떠나 정말 서로의 욕구나 미래 계획이 완전히 일치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었다. 하지만 레오는 말을 이었다. 저는 아이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지금처럼 문순 씨와 함께 지내는 게 좋고 우리 둘이 부부로서 서로만 믿고 살면 됩니다. 다만 어머니가 걱정이 크세요. 저보고 브라질로 돌아오라고. 그런데 전 그럴 생각 전혀 없어요. 그날 밤 문수는 혼자 베란다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다. 내가 레오의 미래를 가로막고 있는 건 아닐까? 혹시 내가 이기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걸까? 하는 복잡한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러나 침실로 들어와 마주 앉은 레오는 문순을 따스하게 안아주었다. 그동안 제가 잘 보여주지 않았지만 사실 우리 서로 많이 의지하고 있지 않나요? 힘들 때 서로 솔직하게 말해야 해요. 도망치면 안 돼요. 문수는 레오의 손을 꼭 잡았다. 그래, 나도 확신이 필요했어. 자꾸만 다른 사람들의 말에 흔들려서 미안해. 이날 이후로 둘은 더욱 서로 솔직해지기로 했다. 과거의 상처나 가족의 반대 때문에 흐려지는 감정에 솔직하게 맞서보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동네 사람들과 지인들의 루머는 더욱 거세졌다. 그래봤자 금방 헤어진대. 마누라 나이도 그렇고 결국 재산 노리는 거 아니야? 하는 식의 악담이 들려왔다. 문수는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어느 날 교회에 갔다가 민망한 장면을 목격했다. 몇몇 교인들이 그녀를 향해 노골적으로 수군거리고 있었던 것이다. 저 집사님, 외국 남편 들어와서 몸도 안 좋은데 밤에 잘 살까? 아이고, 저 나이에 무슨 밤 타령이야. 다 사기지. 문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리고 동시에 억울함도 치밀었다. 아니, 내 결혼 생활이 남들한테 무슨 상관이람? 이게 그렇게 웃을 일인가? 집으로 돌아와 레오에게 교회에서 겪은 일을 털어놨다. 레오는 어깨를 으쓱하며 씁쓸하게 웃었다. 한국은 아직도 나이 차이와 재혼, 그리고 국제 결혼에 대해 보수적인 시선이 있나 봐요. 그래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나는 문순 씨만 있으면 돼요. 문수는 그 말에 위로를 받았지만 마음 한켠은 쓰라렸다. 며칠 후 레오가 퇴근하는 길에 오토바이와 가볍게 부딪히는 교통사고가 났다. 크게 다치진 않았으나 병원에서 며칠 입원해야 했다. 문수는 깜짝 놀라 병원으로 달려갔다. 레오는 다리에 붕대를 감고 있었지만 다행히 골절은 아니었다. 그날 밤 문수는 병실에서 레오 옆을 지키며 뜬 눈으로 보냈다. 자는 레오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책임질 수 있을까? 평생의 반려자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스스로에게 물었다. 하지만 레오도 이런 상황에서 문순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실감하게 되었다. 몸이 아플 때 가장 찾게 되는 사람, 곁에서 간병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레오는 병원 침대에 누워 힘겹게 웃으며 말했다. 그래도 문순 씨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내가 진짜 잘 만났구나 싶어요. 며칠 뒤 병원에서 퇴원한 레오는 브라질의 어머니 마르시아에게서 장문의 편지를 받았다. 편지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이미 한국인 아내와 한 번 실패한 내가 또 한국에서 결혼을 했다니. 그 여자는 나이도 많다면서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 거니? 차라리 브라질로 돌아와라. 힘들면 엄마가 도와줄게. 레오는 편지를 문순에게 보여주지 않으려 했지만 문순도 집에서 우연히 그 편지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녀는 조금 울컥하는 마음으로 말했다. 레오, 솔직하게 말해봐. 어머님이 널 이렇게 반대하시는데 브라질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지 않아? 레오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난 문순 씨와 함께 살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문순 씨를 모시고 브라질에 가서 엄마를 뵙고 싶어요. 설득할 수 있다면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문수는 마음 한편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쳤다. 이런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안도감이 밀려왔다. 레오가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믿음이 다시금 커졌다. 결혼신고 후 시간이 흐르면서 비록 주변의 루머와 가족의 의심이 여전했지만 문순과 레오는 서로에게 조금씩 더 솔직해졌다. 문수는 어느 날 교회에서 돌아온 저녁, 가벼운 저녁 식사를 마치고 레오와 차를 마시다가 문득 말했다. 나 사실 요즘 너무 행복해. 주변에서 뭐라 해도 자식이 날 걱정 어린 눈으로 봐도 내 밤이 다시 즐거워졌거든. 레오는 그 말을 듣고 환하게 웃었다. 저도 그래요. 전에 한국인 아내와 실패했던 트라우마도 있고 브라질 가족들의 반대도 있지만 문순 씨 덕분에 제 삶에 새로운 즐거움이 생겼어요. 문수는 조금 부끄럽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얘기하고 싶었다. 사실 난 잠자리는 이미 끝난 줄 알았어. 그저 남은 인생을 그럭저럭 보내다가 가면 되는 줄 알았지. 근데 레오를 만나고 나니 아직도 내가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사람이란 걸 알았어. 레오는 문순의 손을 잡으며 살짝 입맞춤을 했다. 문순 씨가 그런 말을 해주니 정말 기쁘네요. 우린 앞으로도 더 서로 노력하면서 살아가요. 둘은 그날 밤 더욱 깊은 속내를 나누었다. 육체적 사랑을 넘어 정신적 의지와 감정적 교류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달았다. 물론 갈등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영철과 영희는 여전히 레오를 경계하거나 때때로 의심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예전만큼 노골적이지는 않다. 문순의 확고한 태도, 그리고 레오가 보여준 책임감과 진정성이 조금씩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 또한 여전히 불편했지만 서서히 잠잠해지고 있다. 누군가는 여전히 저둘 오래 못 간다고 떠들지만 어떤 사람은 그래도 저렇게 행복해 보이면 된 거 아니냐고 말하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문순 스스로가 느끼는 만족감이 크다. 노년의 삶에서 사랑과 열정이라는 단어가 더 이상 과거형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에게도 레오에게도 인생의 후반부에서 피어난 사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서로 확인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어느덧 결혼한 지 1년여가 흐른 어느 날 문순과 레오는 차분한 주말 아침을 맞이했다. 레오는 부지런히 일찍 일어나 간단한 브라질식 커피와 빵을 준비했다. 문순은 그런 레오를 보며 느긋한 목소리로 물었다. 오늘은 뭐 할까? 레오는 마치 젊은 신혼부부처럼 설레는 표정으로 말했다. 오늘은 영화도 보고 저녁엔 우리 둘만의 작은 홈파티 어때요? 문수는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대답했다. 좋지. 우리 그렇게 하자. 창문 밖으로 맑은 햇살이 들어왔다. 둘은 다소 늦은 아침 식사를 나누며 서로 눈을 맞췄다. 이 순간 문수는 다시금 깨닫는다. 내 나이가 어떻고 이 사람의 국적이 어디든 주변이 뭐라 하든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하구나. 그리고 문순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혼잣말, 그러나 레오도 곁에서 분명히 들을 수 있는 말. 밤이 다시 너무 즐거워졌지. 그리고 낮도 아침도 모든 순간이 소중해. 그들은 마치 무언의 약속처럼 서로를 꼭 끌어안았다. 이런 일상이 언제까지나 이어질 수 있을지는 모른다. 삶이란 변수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러나 적어도 오늘 하루 그리고 내일 문순과 레오는 누구도 아닌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나이와 국경의 장벽을 뛰어넘어 꾸준히 사랑을 키워갈 것이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